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츠하이머 핵심 연구 조작 의혹 뭐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떴어요. 16년간 정복 노력 물거품 되나 기사 제목이 이렇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있다고? 치매를 유발하는 어떤 게 뇌세포에 쌓이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쌓이면서 이제 치매가 유발된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처음에 나온 이후에 2,300건이 넘게 그 논문을 이용해서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잡아보려고 전 세계 의과학자들이 다 덤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연구비가 이제 투입이 됐고 16년 동안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잡아보려고 엄청난 제약회사 바이오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첫 그 논문이 데이터 조작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라는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전 이 글을 되게 좀 가슴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의학 산업 복합체가 자체 권력화한 탓으로 보는 시각은 흥미롭다. 알츠하이머 주식회사, 대마불사가 된 어떤 가설. 지난해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 8월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아밀로이드 가설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 자본이 집중된 탓에 이제는 실패를 선언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취지다. 필자는 이후 존스 홉킨스 출판부에서 미국의 치매, 불건강한 사회에서의 뇌건강이라는 책을 낸 데니얼 조지와 피터 화이트하우스 박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논문이 나왔어요.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의학, 산업계, 이런 어떤 재정적, 이런 정치적, 이런 것들이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약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때려 부었고, 돈이 돼야 연구비를 딸 수 있잖아요.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돈 들여서 연구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연구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실험 하나 하는데 드는 돈이 몇 천만 원인데, 그거를 몇 년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동물 실험 하나 하는데 쥐 실험 하는데도 한 2천만 원 들고요. 원숭이 실험 이런 건 억 단위로 들어요. 영장류 실험은 토끼 이런 거는 한 몇 천. 그 다음에 뭐 원숭이나 뭐 침팬지 이런 거는 뭐 10억 이상 들어요. 사람한테 임상까지 해야죠. 그건 500억 단위로 들어요. 지금 뭐 FDA 승인 받다 그러면 보통 한 1,500억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들여야 임상 연구라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임상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FDA에서 승인을 내줬어요.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을 승인을 해줬어요. 조건부 승인이죠. 그래서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이 FDA 승인을 받고 치매 치료제로 시판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 약이 시판이 되고 나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취소됐거든요. 현장에서는 알츠하이머 사례는 실제로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증후군의 한 측면, 아밀로이드를 공격해도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런 일은 그러면은 뭐 막을 수 있는 건가? 전 막을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이 가는 곳에 연구 자본이 그 연구비가 국가에서 주는 R&D 자금들도 주고 또 제약이나 어떤 펀드에서 주는 자금도 들어가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면 지금에만 있었냐? 아니면 옛날에는 없었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동설, 천동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구가 도냐, 뭐 태양이 하늘이 도냐, 뭐 이런 거. 이게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천동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처음 나오고 우리가 천동설을 다 믿게 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도 있지만 종교적인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서는 이 세상을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니까 지구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하고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다 천동설을 인정해줬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가, 과학자, 어쩌고저쩌고 뭐 다 해 드신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분이 그걸 주창했으니, 우리 교수님이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으면 그 논리를 깨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 뭐 양자역학도 아인슈타인하고 닐 보어랑 엄청 싸웠거든요? 그 코펜하겐 학파랑 전통 역학파랑 아인슈타인이 속한 엄청 싸웠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엄청 싸울 때, 뭐,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요. 개소리라고. 근데 지금은 인정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어떤 정치적 또는 종교적 또는 어떤 분위기,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옹성처럼 단단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을 처음 했죠. 그리고 디코 브라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래요. 이 사람이 눈이 무지하게 좋아가지고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막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찰한 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엄청난 1000개가 넘는 별과 행성의 운동을 기록해 놓은 분이고요. 그 다음에 케플러라고 들어보셨죠? 케플러 방정식 들어보셨죠? 이분이 디코 브라헤라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디코 브라헤가 이렇게 관측해 놓은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케플러 방정식이 그때 나와서 근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주를 이해하는 어떤 공식으로 행성의 세 가지 원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인정을 받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지동설을 이어받은 학자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코페르니쿠스는 달걀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종교 재판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너 지구가 돌아 지구가 돌아 하늘이 돌아. 이것도 종교 재판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돕니다. 그리고서 나와가지고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그래도 지구는 돕는데 뭐 이러고서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옛날에도 계속 있었고 역사잖아요. 그런 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옳다면 지키세요. 하지만 세상과 싸우지는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있죠. 좀 불합리한 일들 많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웃긴 짓이다. 이런 거 많죠. 근데 그게 우리가 나라가 어린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500년 동안 싸워오면서 이렇게 싸워왔고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는 근대화된 게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0년 산 나라가 있고 성장한 성인의 나라가 있고 100년 된 애기의 나라, 청소년의 나라가 있으면 청소년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좀 천천히 그냥 세상에 약간 순응하면서 사세요. 너무 파이팅 하지 마시고.